스스로도 이것을 되게 남성성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러니까 이거는 이래서 잘못됐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이 백현 씨가 갖고 있는 이 총체적인 캐릭터 자체가요. 연애라는 포맷에 안 맞아요. 남자친구 있는데 다른 남자들 앞에서 그렇게 노니까 좋냐? 그리고 혼란을 느끼는 이유가 이런 모습들이 또 되게 아이 같잖아요. 어린애 같기 때문에 약간 귀여워서도 만날 수 있어요. 또 저런다 이러면서 이렇게 만날 수는 있지만 너무 예측을 벗어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상처도 받지만 되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또 재밌는 구석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 선이 있잖아요. 근데 백현 씨는 약간 친해지면 그 선을 너무... 그래서 제가 이런 기질은 상당히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안 바뀐다라고 봐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오늘은 백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백현 씨가 보여주는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좀 기괴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현실 속에 꽤나 많습니다. 백현 씨 같은 사람을 미디어에서만 봤을 수도 있겠고 겪어봐서 PTSD가 온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실제로 백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을 일부 가지고 있었던 전 남친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투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이랑 오늘 해보려고 해요. 일단 가장 어이가 없는 게 본인의 여자친구가 본인의 친구가 까준 새우를 받아먹는다면 여자친구에게 화가 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일단 이거는 예 자체가 약간 굳이 같은 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를 좀 젖혀두고서 정확하게 이거를 제가 한번 서술을 해볼게요. 내 친구가 내 여자친구에게 실수를 했는데 마치 그걸 여자친구가 수용한 것처럼 남자가 몰아가고 있죠. 더 쉽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겪은 일이기도 한데요. 전 남자친구의 친구들과 같이 모임을 가졌었는데 보통 이제 남자친구가 제가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친해지라고 저를 안쪽에 앉혀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제일 바깥에 앉고 제가 앉고 남자친구의 친구가 저의 옆을 채울 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뭐 땡땡아 뭐 이거 먹었어? 땡땡아 이거 좀 먹어봐. 왜 이렇게 안 먹어? 이런 건데 제가 너무 황당하고 놀랐던 게 저도 처음 봤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당황을 했거든요. 남자친구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뭐 내 여자친구한테 손대지 말 것 이러면서 장난으로 본인의 친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걸 받아주고 있었냐면서. 그걸 받아주고 제가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습적으로 이렇게 탁탁 건드리는 거를 제가 막 어떻게 방어를 합니까? 그리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제가 나를 좀 이렇게 건드리고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그 상황에서 굳이 또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쨌든 이런 걸 다 논외로 치더라도 저한테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엄한 데다 화를 내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랑 만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꾸 잘못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죄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죄인이 아니라 약간 해픈 여자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의처 증세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런 생각으로 이런 방식으로 본인의 여자친구에게 화를 분출할 수 있고 정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의처 증상이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이 오버랩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조차 아예 습득을 못한 인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갱생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가르쳐주고 제가 약간 헛웃음이 진짜 나오는데요. 잘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여러 번의 케이스들을 거쳐서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이렇게 하더라도 걔들이 했던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의 싸움이 되면 안 되지. 정 불편했으면 나를 약간 자리를 바꿔 앉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내 여자친구한테 손대는 거 별론데 이러면서 장난스럽게 친구에게 좀 언지를 준다든지 어떠한 이런 센스, 유연성과 사회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런 유연성과 사회성이 없을 뿐더러 무조건 자기와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는 여자친구를 탓을 한다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탓을 한다라는 것은 의처 증상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유형이며, 이것들은 그 사람의 깊은 어떠한 성향을 또 보여주고 기질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서만 그렇지 하다가 또 그게 조절이 안 돼요. 비슷한 혹은 같은 실수를 꾸준히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희망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참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또 이게 겹이 쌓여서 터져요. 왜요? 이건 기질과도 연관이 크기 때문이다. 더 쉽게 표현하면 이건 여러분 인간성이거든요. 인간성.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사랑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할 뿐더러 그냥 인간성이 안 된 것이에요. 그거 가지고 누구를 탓할 수 있다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그게 쉬운 행동이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은요, 본인이 믿고 있는 신념과 도덕성의 범주도 굉장히 특이한데요. 내로남불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 친구가 까주는 새우를 받아먹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그 기준이 도덕성을 벗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의 뇌회로가 아닙니다. 근데 원래 또 질투가 많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의처증이 아니더라도 의처 증상을 일부 풍기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또 되게 섬세하다라는 또 특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세심하고 섬세함으로 사람을 굉장히 또 따뜻하게 케어할 때는 너무너무 섬세하게 케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미치게 만들기가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을 겪어보지 않았을 경우에 처음에는 너무너무 막 사랑을 섬세하고 여러 갈래로 엄청난 교감을 나와 한다라고 느끼게 만들면서 동시에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뭐지? 라는 그런 에피소드들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안정형으로 잘 성장을 해왔더라도 혼란형으로 바뀌는 계기를 이 사람이 만들어내버려요. 나를 가장 사랑한다라고 믿게도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사람 입에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말들이 쏟아져 나올 때 이렇게 멘붕이 온단 말이죠. 너무너무 처음에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머릿속에서. 이게 뭐지? 그리고 정상 범주에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버퍼링이 좀 많이 걸려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제가 봤을 때 현지 씨는 아직까지 그 혼란형 상태에 있다라고 봐요. 그 백현 씨와 연애를 끝내기로 결심을 했고 끝냈으면 자녀감이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X를 백현으로 해서 굳이 한승연애를 나올 필요까지도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실수는 할 수 있거든요. 뭐 상대방을 좀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근데 그 결을 좀 따져보자고요. 나를 1순위로 탓하는 그, 나를 탓의 이유로 삼는 그, 그러면서 가로수길에 뭐 예쁜 여자들 많아. 도발성이 굉장히 짙은 사람이 백현 씨거든요. 이 말도 도발이죠. 그때 사귈 때 당시에 했던 말이고, 그리고 하우스에서도 나 X 속에서 버렸는데, 이런 말들이 여러분 다 상대방들을 도발하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근본으로 들어가면 인간성을 우리가 조금 검토를 해봐야 한다. 그리고 3시에 만나자고, 새벽에 만나자고 본인이 약속을 잡았으면서 30분 넘게 기다려도 안 나왔죠. 사실 30분이 더 됐겠죠. 그 현지 씨가 안에 안 들어가고 계속 거기 서 있었으면 그게 1시간이 됐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기다리게 했다라는 것. 내가 1순위로 챙겨야 되는 사람, 그리고 이게 사랑이 아니더라도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약속의 대상이 1순위가 그 순간에 되어야 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이 상식이 아예 그 백현 씨의 머리에 기본값이 아니라고 봐요. 이게 쉽게 고쳐지는 것도 아니며, 이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보통 범주에서 생각하고 사고하는 사람은 아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과 만난다면 우리는 분명히 혼란과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은은하게 사람을 까내리는 게 또 연결이 되죠. 유식 씨한테 현지 씨랑 잘 돼가는 그런 모습들을 느꼈을 때 이게 본인도 그 말을 하면서 좀 찔려야 정상인데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도 계속 그렇게 달리는 거 보면 찔리는 작용 또한 없다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인간성이죠. 사람의 양심이 발달된 정도가 다 다른데
이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정말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백현 씨의 모습이 너무 두드러졌죠. 굳이 그 타이밍에 청소 안 하는 여자 어때? 더러운 여자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방송에서. 뭐 어쨌든 게임 속의 한 캐릭터라고 우리가 백현 씨를 바라보고서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 보자고요. 잠깐 뭐 제가 게임이라는 단어를 꺼내서 그런데 연애라는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게임으로 비유를 또 해볼 수도 있거든요. 이 연애라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캐릭터가 있고 애초부터 이 연애라는 게임에 못 들어오는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겉이 멀쩡하다 보면 가끔 자질이 안 되는데도 이 연애라는 게임에 투입되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좀 충격을 받을까봐 이 얘기까지 할까 말까 했지만 사실 30대 그래도 한 중반 넘어가면 남자들이 제대로 된 남자의 그 인성과 어느 정도의 어른스러움을 갖고 있지 않을까를 상상하고 기대하는데요. 여러분 겉만 멀쩡하고 그리고 뭐 다 벤츠 타고 다니고 다 돈도 있고 직급도 좋습니다. 회사도 좋은 데 다니고 혹은 뭐 가업이 좋고 다 이렇게 멀쩡해 보여요. 근데 정말 이 연애라는 포맷에 안 맞는 성인 남성들이 많아요. 여자들도 여자 나름의 이 포맷에 안 맞는 사람들이 듯이 연애라는 게임의 캐릭터로 투입은 됐지만 정작 이 게임을 할 수 없는 상태, 아예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지 씨를 그렇게 사랑한 백현 씨가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그리고 그간 연애를 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어쨌든 재회를 또 생각을 일정 부분은 하면서 환승연애에 나오게 됐는데, 그렇다면 달라진 모습이라는 것은 손수건을 챙겨 다니는 모습, 그런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런 기질은 상당히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안 바뀐다라고 봐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TV에 본인의 모습이 나오는 걸 보면 그 충격의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 더 갱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지긴 하지만, 이런 기질 자체가 바뀌기가 너무 어려운 기질이라는 것은 스스로도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게 모두에게 마음이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래서 잘못됐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이 백현 씨가 갖고 있는 이 총체적인 캐릭터 자체가요, 연애라는 포맷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는 본인도 연애를 해서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백현 씨의 그런 바닥을 정말 이렇게 보면서 그 백현 씨를 사랑하기가 상대방은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란 속에 있을 때만 그 연애가 유지가 되지, 여자가 정신을 딱 차리잖아요. 그러면 백현 씨가 그 연애라는 포맷에 아예 안 맞는 남자구나, 연애의 대상이 아니구나 라고 배운 여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혼란을 느끼는 이유가 이런 모습들이 또 되게 아이 같잖아요. 어린애 같기 때문에 약간 귀여워서도 만날 수 있어요. 또 저런다 이러면서 이렇게 만날 수는 있지만, 근데 그게 귀여운 질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나를 탓하고 나를 까내리는 것으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더 잘 크게 봐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감정이 식는 게 너무 당연하고, 여기서 이별을 결심하는 것도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면 내가 까내림을 당하고 내가 뭘 한 것도 없는데 탓을 당하려고 연애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들이 술자리에서 저를 툭툭 치는 거, 그거 가지고 저의 탓을 했던 그 백조기가 노래방에 갔는데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이렇게 하나가 길고 이렇게 꺾여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귿자로 다 앉을 수 있는 의자였단 말이죠. 근데 남자친구가 여기 앉았으면 제가 이렇게 꺾어지는 자리에 여기 앉고, 그리고 저 끝에 여기 의자가 바처럼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본인의 친구가 앉고 뭐 이러면서 디귿자를 또 다 채워서 앉았거든요. 근데 저는 본인의 꺾어진 자리 여기에 앉았잖아요. 그리고 저기 너무 멀리 손을 이렇게 뻗어도 안 닿는 자리에 본인의 친구가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남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남자 옆에 앉아가지고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와, 해석하는 거 봐라. 와, 진짜 저게 무슨 가능이라도 한 해석인가? 그러면서 그때 또 들은 말이, 노래방에서 그냥 노래를 불렀거든요. 저는 당연히 노래를 전공한 사람이니까 그냥 맨날 하는 거니까 이제 노래를 그냥 불렀어요. 근데 다음날에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남자친구 있는데
다른 남자들 앞에서 그렇게 노니까 좋냐? 그렇게 노니까 좋아? 나 없는 데서는 어떻게 할지 더 보인다, 더 보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 그때 소름 돋았는 줄 아세요? 그렇게가 뭐예요? 그렇게가. 그러니까 사람을 걸레 취급하고 창녀 취급하는 이런 말투가 대체 뭡니까? 그 이상한 아이를 소개시켜 주신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들도 너무 미안해 하면서도 아유 뭐 우리였으면 난리 났겠네. 우리는 엉덩이 흔들고 탬버린 치고 난리 나는데 그런 모습 봤으면 우리는 대역죄인 됐겠네. 이러면서 막 그냥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백현 씨도 이 양상이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 현지 씨가 통화할 때 있잖아요. 여러 명이랑 이렇게 모아놓고서 통화를 할 때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 혼자서 뭐 마음이 없니 어쩌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본인만의 그 뇌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보통 사람이랑은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굳이 이런 사람과 만나면서 대화로 잘 풀어나가 보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쓸데없는 짓인지를 겪어본 사람은 다 알죠.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가 막 미안하다고도 하고 막 붙잡고도 난리가 납니다. 집 앞에 찾아오고 난리였거든요. 근데 그 순간뿐이에요. 이거 지나고 나도 미안하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이게 머릿속에서 아예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수용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온전한 수용이 가능할 리도 만무해 보이고요. 세상에는 생각보다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지독하고 강한 특이점으로 알고 있어야지 만났을 때 쓸데없이 시간 낭비 안 해요. 그러니까 재밌거든요. 이런 사람들 또 보면은 너무 예측을 벗어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상처도 받지만 되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또 재밌는 구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인간 실험을 할 것이 아니라면 연인으로서는 그런 사람들을 빠르게 알아차리고서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겠죠. 뭐 사람을 조금 탐구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는 일정 기간은 그래요, 뭐 오케이라고 저도 얘기를 할 수 있을 테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정말 바뀔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만나기에는 상당히 힘든 케이스다. 그러나 가능성이 뭐 100% 희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럼에도 바뀌는 사람들은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라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서 굳이 바꾸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연인으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대하는 동안에는 상처를 많이 받고 진짜 혼란을 많이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면서 여러분들의 연인 자리를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제가 얘기했듯이 되게 섬세하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또 사랑을 많이 줘요. 표현도 잘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진짜 현실 속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리고 약간 이 거친 느낌이 되게 아이처럼 철없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와일드하게 느껴져서 이걸 되게 남성적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세요. 여러분, 거친 것과 남성적인 것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또 역시나 남성성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도 이것을 되게 남성성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굳이 그렇게 상처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 선이 있잖아요. 근데 백현 씨는 약간 친해지면 그 선을 너무 넘나드는 사람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본인에게 되게 특이점이면서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춰지는구나를 방송을 통해서 조금 충격을 받더라도 그래도 이 방송이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구나 라는 뭐 그런 또 윤활제 역할로도 이 시간을 보냈으면 하네요. 세상에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되게 말을 예쁘게 하는 상대방도 만나봤거든요. 저한테 단 한 번도 뭐 야, 너라는 호칭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라는 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라는 말조차 저한테 만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말을 이쁘게 해야 된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도 하고 실천도 하는 사람이었는데 또 속에는 그만의 사이코패스 같은 부분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다가 아니거든요. 정말 그 속 깊은 곳까지 사람이
되게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온유한 사람을 찾기가 우리는 현실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뭐 여러 과정을 여러분들이 또 거치면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하겠지만 진짜 근원적으로 다정한 사람을 1번으로 뽑고 싶어요. 근원적으로 다정하다라는 거는 정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를 고생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사는 모습도 같이 들어가 있고 나를 대할 때도 따뜻하게 정말 본인 안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배려로 나를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이렇게 해야 된다던데 아 이렇게 하면 여자들이 안 좋아한다던데 이런 식으로 하는 아주 얍삽이들이 또 있기 때문에 얍삽이 연애는 좀 빨리 알아차리길 바래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썸 타는 기간이 되게 길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만나볼 사람이니까 썸을 오래 타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저는 한 번 만났을 때, 두 번 만났을 때 그냥 다 잘라요. 너무 잘 보이니까. 제가 직업도 이런 거를 파악하고 뭐 이런 상담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거니와 너무 잘 보여요. 아, 이 사람은 진짜 연애를 글로 배웠구나. 사람 자체가 아주 덜 됐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한 번 만나보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두 번 이렇게 만나보고 저는 다 바로 아니다. 혹은 이제 연락을 주고받는 기간이 있잖아요. 연락을 주고받거나 뭐 전화를 이렇게 하는 그런 기간에도 드러나요, 여러분. 말하는 거 딱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만나지도 않아요. 그냥 연락을 하다가도 그냥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정말 아닌 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굳이 만날 이유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만나야지만 또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막 연기를 3개월, 6개월, 1년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3, 4년도 연기를 해요. 그래서 결혼 딱 꼴이 나자마자 다른 사람이 되는, 악마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연프 보는 거 좀 적극적으로 권장해요. 왜냐면 본인이 다 겪어서 이거를 알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탁탁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장면들을 보면서 충격도 받고 저런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경각심을 미리 가지고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막 이것저것 재라는 건 아니고요. 정말 아닌 류가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섞여 있으니까 너무 따뜻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면서도 나를 대하는 것들이 가끔 이상하다 하는 것들이 섞여 있으니까 도파민에 절여져 있을 때는 여자들도 이걸 구분을 잘 못하거든요.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여자가 너무 막 사랑해주면서 정말 정신병자 같은 행동을 하면은 처음엔 약간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정말 이렇거든요. 여러분 정신병자 같은 측면은 그쪽에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정신병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는 사람들과는 굳이 우리가 현실에서 내가 그런 것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더군다나 접촉하지 말자 당부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건강한 연애와 건강한 인간관계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런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다음엔 또 무슨 얘기를, 누구를 리뷰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백조기 얘기로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Se lo so che non